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2030 세대가 다수 참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탄핵 규탄한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극우들의 이러한 내란 옹호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이곳 연세대학교가 극우들의 일상화를 막는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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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대변인님, 네. 비상계엄 초기 때만 해도요. 전국 대학에서 대통령 비판하는 시국선언 잇따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저런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MBS 조사에서 보면 헌재에 대해서도 불신한다라는 응답이 신뢰한다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것이 20대,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저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용입니다. 실용.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세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세대이고 세계가 무대인,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계를 주름잡을 그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 왔던 그동안의 행태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보면 북중러에 적대시했다라는 것을 탄핵 소추의 사유로 삼고 가치 외교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왕따가 돼 가고 있는 북중러와 밀착하는 그런 양상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20대, 30대들은 이것은 자신들의 실용과 생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면 전 세계를 주름잡아야 될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이 전 세계 왕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실용과 상식의 관점에서 20대, 30대들이 첫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제일 중시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이죠, 공정. 예. 그런데 어쨌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탄핵 심판과 그리고 형사 절차들, 영장이 발부되고 수감하고 이런 그 과정들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실은 편향된 이념의 카르텔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 법과 인권법의 그 카르텔이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북중러에 밀착하는 그런 것과도 이것이 또 다 있구나라는 그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20대, 30대들의 변화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묻는 거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잖아요. 다른 조사들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정권 연장이라고 물어요. 이게 지금 상황,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자칫 여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표현으로 또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2030 세대에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명백한 흠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예전 사례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은 거의 예정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았었고 조기 대선에 대한 것이 반영돼서 팽팽하게 붙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지율 5%까지 처박히고 국민의힘 쪽 계열 정당에서는 사실 후보가 난립할 정도로 사실 분열도 심했고 근데 지지층에서 이렇게 결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다 구분해서 하는 굉장히 합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정당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비판을 굉장히 받았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사법 시스템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하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법 절차를 아직도 이용하고 있고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다라는 멸칭까지 들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2030은 그냥 똑같기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못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절차도 법 아래에 있어야 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의회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줄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순서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식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예. 이거에 대해서도 헌법 정신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만 5만 명이 모였다는 지난 주말 대구 집회 때도요.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늘었다는 게 탄핵 반대 집회 측의 주최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요. 2030 세대에게 아주 익숙한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있는데요. 오늘은 천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 무효! 천안에 오늘 이 집회에는 원래 제가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인원이 적게 와가지고 좀 초라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오늘 또 보니까 이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역시 2030 세대가 제일 먼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가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20대 나이에 있는 전한길 아들아, 네가 서울 광화문에 집회에 나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제가 대통령이라도 비상기업이라는 좀 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폐악질을 모든 것을 국민에 알리자라는 차원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